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. 데일리포트를 쓰기 전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았지만 그 밀도가 요만큼이었는데 PDS를 쓰고 나니까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들을 다 X표를 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.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하죠.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 장점도 아는 거기도 하지만 내 이제 약점이나 개선점을 아는 거이기도 하잖아요. 그 한 시간의 밀도가 눈에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. 예전 같으면은 세모로 해서 그냥 적당히 괜찮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이 X로 가시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막 그게 12칸, 15칸 막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이었었어요. 충분히 잠을 잤는데 갑자기 엄청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. 이 X가 되게 많은 날 그 피로도를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. 글 쓰다가 다른 핸드폰 보고 이렇게 계속 전환하는 게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PDS 다이어리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툴에 적응하고 싶어서 12월부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선을 막 더 많이 그어가지고 10분 단위로 체크하면서 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시간의 밀도가 저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밀도가 되게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데일리포트를 쓰기 전보다는 훨씬 밀도가 높았지만 그 밀도가 요만큼이었는데 PDS를 쓰고 나니까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올라간다고 하죠.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 장점도 아는 거기도 하지만 내 이제 약점이나 개선점을 아는 거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PDS로 그 칸을 이제 X표를 치는데 그 X표가 뭐냐면 낭비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계획한 휴식 시간은 휴식 시간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카톡이 울려서 카톡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들을 다 X표를 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. 지금 PDS 같은 경우에는 6칸에 총 60분 6칸의 칸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2칸만 내가 집중하고 나머지 4칸은 뭐 인스타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냥 딴짓을 했어. 계획하지 않은. 거기 다 X로 치는 거죠. 그러면 그 한 시간의 밀도가 눈에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. 나 예전 같으면은 세모로 해서 그냥 적당히 괜찮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거를 이 X로 가시적으로 보니까 와, 나 진짜 하루에 막 그게 12칸 처음에 15칸 막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이었었어요.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잠을 잤는데 하루에 막 갑자기 엄청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도대체 뭐지? 나 잠 충분히 자고 운동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하고 봤더니 이 X가 되게 많은 날 그 피로도를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게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거 글 쓰다가 다른 핸드폰 보고 이렇게 계속 전환하는 게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 궁금해서 또 찾아봤거든요. 되게 뇌의 피로도를 높인다고 해서 이것 때문인가 보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자. 그러니까 SNS나 메일 확인하는 시간 픽스하고 그리고 적어놓자 해서 이제 제가 모니터에다 적어놓고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한 개씩 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데일리 리포트만 쓰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물론 문제점이라고 체감은 했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 이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개선이 되네? 네, 이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도구였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썼는데 이게 그 퀄리티의 차이를 되게 많이 이제 저는 체감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지금 자기소개할 때 프로 작심삼일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제 리뷰 영상에서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아온 스벅 다이어리도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거든요. 근데
제가 그동안 그 전에 10년 이상을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. 근데 기획자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 관리.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가 정말 핵심이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역량 중에서도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시간 관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제 시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라이프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걸 이제 깨닫고 '아 내 개인적인 라이프에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.'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가 일을 관리했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나한테 적용을 해 보자 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썼거든요. 근데 하루를 계획할 때 저는 엑셀로 9 시부터 이렇게 쭉 예 계획하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그냥 그 리뷰해 보고 '아 못한 거 내일 해야 되겠다.' 다시 써 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펑크가 거의 안 났었죠. 그래서 '그대로 해 보자.' 하고 집에서 이제 그냥 노트에 선 그어서 해 봤어요. 그렇게 해 봤더니 이것도 되게 한 달 정도 하니까 '아 내 시간, 내 라이프가 이렇게 잡힌다. 그게 객관적으로 보인다.'라는 게 제가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쪼끔 더 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이 선 긋는 거 이거 말고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을까?' 싶어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 봤단 말이에요. 검색해 보니까 PDS 다이어리가 있는 거예요. '아 이거 사야 되겠다.' 했더니 품절인 거죠. 그때는 쪼끔밖에 안 만드셨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정말 2022 년에 11 월에는 무조건 이거 산다.' 해 가지고 네이버 캘린더에 적어 놨어요. 딱 이제 10 월쯤 넘어가니까 이제 스터디언 채널에서 이거 판다고 이제 판매 시작한다고 예 영상이 올라와서 그래 거의 저 첫 번째 순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운 거죠. 왜냐면 그전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사기 전 1년 동안 이걸 하나하나 이제 또 잘 되고 즐거워 가면서 썼잖아요. 그걸 절약해 주는 이게 도구가 되니까 이게 저는 이 다이어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다이어리를 알게 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그거였죠. 체인지 그라운드였잖아요. 그 채널 자체를 알게 되고 동기부여 영상 계속 보면서 저도 계속 동기부여 받고 예 그렇게 약간 선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, 이 PDS 다이어리를 알게 된 게. 그래서 지금 되게 볼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. 일단은 제가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.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총 하면 1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6년 했고 그중에서 이제 기획자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사실 회사 다닐 때는 못 느꼈어요. 회사 다닐 때는 이 일상의 전부가 회사였었거든요. 하루 중에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내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저는 약간 성장의 그런 스텝을 밟으면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면서 다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제가 아팠었고 이제 갑상선암에 걸리고 그리고 수술하고도 다시 복귀했어요. 또 그렇게 수술하고 1년 반이 되니까 이게 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. 예. 그래서 '아 또 다른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.' 제가 딱 40 살이 됐을 때 뭔가 되게 '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큰 뭔가 터닝 포인트를 삼고 싶다. 근데 그건 아직 뭔진 모르겠다.'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30 대를 보냈었거든요. 그러면 일단 좀 쉬어 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개인적인 라이프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 했던 것들 배워가면서 정말 딱 '건강 회복에만 힘쓰자. 1 년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.' 이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퇴사를 하고 공부는 공부고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내 생활도 계속 유지를 해 보자.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고 나 애프터눈 티 먹고 해 보자 하고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.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글 쪼끔 쓰다가 점심 살짝 먹고 디저트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가 가는 거죠.
아니 뭐야 나 회사 그만두면 나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글도 많이 쓰고 막 콘텐츠도 다 만들고 뭐도 하고, 뭐도 하고, 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회사 그만두고 딱 봤더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의 절반도 못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'아 도대체 뭐지? 왜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하루를 되게 알차게 좀 꽉 채워서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내 온전히 내 시간이 주어지니까 왜 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을 살고 있지?' 그 질적인 측면에서.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 '회사에서 썼던 그 방법대로 시간을 관리를 해 보자.' 해서 내가 실제로 무슨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낭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콘텐츠도 만들고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. 그걸 또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된 거고 그 계기가 이제 데일리 리포트가 된 거죠.